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가이드에서 신텍스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툴을 실행시키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 이름은 가이드로 하죠. 가이드. 그 다음에 폴더명도 가이드. 테스트 어카운트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몇 가지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놔두시고, 자, 페이지에, 자, 여기서 생성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생성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소스에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신텍스로 하겠습니다. 신텍스에, 자, 신텍스에 신텍스로, 자, 컴마까지. 자, 이렇게 일단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순간 신텍스가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이 두 개는 일단 우리가 안 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첫 줄에 신텍스를 넣었기 때문에 컴파일 하는 순간 메인 페이지는 신텍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텍스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초 가이드에서 신텍스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뮬레이터 창은 닫아주시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쭉 몇 가지 펑션들이 쭉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죠? 이 녀석들의 역할은 잠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인 역할이죠, 그죠? 언제 실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일단 놔두시고, 자, 오늘은 자, 신텍스 문법에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파일에다가 주석을 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죠? 주석을 다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석을 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줄씩 처리할 때는 요 녀석을 두 개를 이용합니다, 그죠? 슬래시 두 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문단 여러 줄을 처리할 때는 요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석 한 줄 주석 처리, 그죠? 여러 줄일 경우에는 요렇게 문단입니다. 즉 여러 줄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 주시면은 이 부분은 컴파일이 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할 때 사용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주석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축키 Alt C라고 되어 있는데 맥에서는 커맨드 C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은, 자, 주석 테스트 1, 자, 이래 놓고 이 상태에서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커맨드 슬래시를 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죠? 커맨드 슬래시를 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붙게 됩니다. 한 번 더 치면은 주석이 없어지게 되죠. 자, 커맨드 슬래시
커맨드 슬래시 커맨드 슬래시 이런 식으로, 그죠? 한 줄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줄도 가능합니다. 자, 두 줄 이상은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영역은 뭐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커맨드 슬래시, 그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죠. 커맨드 슬래시 자, 이런 식으로 주석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콘솔 명령어는 콘솔 점 하는 거는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그죠? 콘솔 명령. 자, 이 콘솔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 콘솔 디버그 창에 있는 이 콘솔 창에, 그죠? 원하는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자, 간단히 자 온로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주석도 온로드로 데이터에서는 그렇죠, 그죠? 자, 온로드에 넣고, 자, 콘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솔, 자,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라는 게 있고, 자, 이 녀석은 자 로그를 출력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콘솔 점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인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네요. 인포. 자, 사실 로그와 인포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인포를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콘솔.w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warning. 자, 경고. warning을 출력합니다. 자, 다음 하나 더 있는데, 좀 에러.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있죠. 로그를 출력합니다. 자, 이 녀석이 되겠죠. 다음에 인포를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닝. 자, 워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워닝을 출력합니다. 에러를 출력합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즉 개발자가 임의적으로 워닝 에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컴파일 시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컴파일 했을 때 워닝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문법적인 에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죠? 그때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주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필터라는 녀석도 있는데, 필터는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우선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콘솔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디폴트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하나, 둘, 셋, 세 개의 콘솔 형태를 다 출력해 달라 이겁니다. 인포도 출력하고, 인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인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인포와 로고가 같이 출력됩니다. 같은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워닝도 출력하고 에러도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체크를 없애 보겠습니다. 자, 레벨 수준이 인포와 워닝만 출력해라 했기 때문에 에러가 지금 사라졌죠. 그죠? 에러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워닝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자, 로그와 인포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없애버리면 아예 안 나오게 되겠죠. 그죠? 콘솔 처리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hide all이라고도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디폴트를 선택하는 순간 제일 처음의 값인 이 세 개가 다 선택이 되어서 나옵니다. 디폴트. 자, 선택해 보면은 한, 둘, 세 가지, 그죠? 뭐 특별히 나는 에러 부분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러 부분만 이렇게 에러 only, 에러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필요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은 콘솔 주석들이 쭉 나왔을 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디폴트로 해놓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콘솔에는 네 가지가 있네요, 그죠? 로그, 인포, 워닝, 에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워닝과 에러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시고, 이거는 시스템에서 워닝과 에러를 띄웠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만 쓰시고,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라는 것은 뭐 상수, 즉 그러니까 100이면 100, 그다음 문자면 문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를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 사용하는 규칙,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 그죠? 1, 2, 3 이런 걸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달러 기호나 밑에 언더바 이거는 사용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뭐 name 변수명에서 name 달러 equal kim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던 거죠. 자, 변수 선언할 때 앞에 bar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는 변수 선언할 때 my under name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외에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을 합니다. 즉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선언할 때 my name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그죠? 자, 이거와 자, 이것도 뭐랄까요? 이렇게 이 두 개와 이 두 개는 이거와 이거는 서로 다른 변수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콘솔 찍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my 여기도 보시다시피 따로 나오죠, 그죠? 자, 서로 다른 변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녀석이 출력됩니다. 자, 대소문자 구분은 꼭 다른 변수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명령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떤 언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에 이것처럼 바는 테스트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는 야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썼던 이 콘솔도 사용할 수 없죠, 그죠? 콘에서 바에 콘솔. 자, 이렇게 변수화 시킨다. 자, 세이브 컴파일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걸 주석 처리하면은 에러가 없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나오죠. 자, 이 녀석에 의해서 방금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키워드 이런 것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잘못됐죠, 그죠? 이거는 주석
자, 일단 출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조금 전에 했듯이 자, 세 가지 형태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쭉 써왔던 바로 선언할 수 있고, let으로 선언할 수 있고, const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let과 const는 추후에 좀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선언을 한번 해보고,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언하는 방법은 자, 이와 같이, 자,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해서 해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자, 만이라는 변수를 쓰고 그 변수 안에 100이라는 값을 넣었네요. 그죠? 자, let 똑같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름이란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킴을 썼습니다. 현재 여기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현재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const라는 약어를 쓰고 파이라는 변수를 두고 거기에다가 값을 3.14라고 대입을 했습니다. 세 개의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값이 각각 이렇게 할당이 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제 블럭. 자, 이 블럭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블럭 안에서 선언하고 블럭 밖에서 선언했을 때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안에서 선언했을 때, 자, 블럭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일단 작성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다른 펑션 안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구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블럭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 안에 A, B, C를 두고 각각 bar, let, const를 하고 100, 200, 300을 집어넣네요. 그죠? 자, 변수 선언하겠습니다. bar로 선언하겠습니다. A는 100. 자, 그 다음에 let B는 200. 자, const C는 300.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변수 선언했습니다. 변수 선언했고 이 블럭이라는 녀석 안에 선언했습니다. 그죠? 안과 밖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콘솔 명령에 의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자, 여러분들은 직접 찍어 보십시오. 콘솔. 자, 요까지 출력하고, 자, 컴마 돼 있으면은, 자, 입문 부분 간단합니다. 콘솔 로그에 우리가 1때까지는 이렇게 통째로 썼죠. 그죠? 자,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는 거 뭐냐면은 컴마 앞에 거와 뒤에 따로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앞뒤 같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컴마 앞에는 문자열을 넣고 뒤에는 그 값을 즉 상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변수를 집어넣게 되죠. 상수나 또는 변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아무튼 출력하게 되면은 앞에 거 찍고 뒤에 값이 출력이 되겠죠. 현재 A는 100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200, C는 300이 할당되어 있겠죠. 그죠? 자, 저장.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바 A는 100, 랩 B는 200, const C는 300. 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즉, 이 블럭 안에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안에서 활용하는 것, 즉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블럭 안에서 선언하고 뭐 밖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자, 블럭 안에서 선언하고 블럭 밖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 블럭을 하나 하고 AA, BB, CC하고 100, 200, 300을 넣었네요. 그죠? 바 AA 100 렛이죠. 렛 BB는 200 그다음에 const CC는 300. 자, 일단 블록 안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이 부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집어넣고 자, 여기다 A
A A A A B B B B C C. 자, 이랬을 때 어떤 에러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장 Alt S, 커맨드 S. 저장. 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자, 여기 보십시오. AA. 자, 우리가 앞에 했던 A, B, C까지는 출력이 제대로 됐습니다. 이 출력은 블록 안에 있던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있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출력이 됐습니다. 출력이 됐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는데 여기 나와있죠. B is not defined. 그러니까 B를 이 녀석을 알 수가 없답니다. B를 알 수가 없답니다. 즉, 바라는 것은 전역적인 변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언한 것은 전체 다 활용할, 블록 안이든 블록을 몇 개를 지나든 다 사용할 수 있지만 let이라는 녀석은 블록 안에서 선언을 했으면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즉 블록 밖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은 잠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자,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커맨드 슬래시 주석 처리하고 저장 커맨드 S. 자, 여기까지 먼저 출력되겠죠, 그죠?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도 출력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AA 출력이 됐겠죠, 그죠? B, 그 다음에 A.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CC is not defined. 그러니까 CC를 알 수가 없다. 선언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let과 const는 반드시 블록 안에서만 선언했으면 선언된 블록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 자, 바는 괜찮지만은 let과 const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죠, 그죠? BB is not defined, CC is not defined이 나온다. 이건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한 후에 재선언한다든지 재할당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A에 100, 200, 30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똑같이 AAA에 100을 넣고, 자, let BBB에 200을 넣고, const CCC에 300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했던 것이 재할당. 그러니까 그 변수에다가 현재는 100, 200, 300이 들어가 있지만은 또 다른 값을 넣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00, 2000, 3000 이렇게 넣었나요? 10,000 넣었나요? 10,000, 20,000, 30,000이네. 상관은 없습니다. 값은. 자, 그러면은 AAA에다가 재할당을 합니다. 자, 다시 1000을 넣어보겠죠. 1000. 다른 값을 재할당합니다. BBB는 2000을 넣어보죠. CCC는 300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변수에다가 값을 재할당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 커맨드 S. 자, 여기 뭔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자, CCC is read on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처리를 해보죠. 그죠? 자, 여기서 const라는 이 명령어는 변수의 값을 고정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변수가 ccc라는 변수가 할당이 되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300을 넣고 변할 수 없게, 즉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들 때 이 cons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A와 BBB는 같은 블록 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즉 재할당 선언했지만은 재할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const는 이 명령의 특성이 재할당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CC에는 300 이외의, 즉 CCC는 다른 값을 이미 여기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값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주석 처리. 그죠? 자, 그래서 const는 여기 나와 있죠. const는 재할당이 불가능한 명령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 커맨드 S. 자,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죠? 뭐 콘솔을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선언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위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자, 위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코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변수는 기억하기 좋겠지만은 다른 변수 네임 같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모르고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또 선언을 합니다. 바 AAA 이번엔 만을 집어넣고 BBB 2만 그 다음에 const CCC 3만. 자, 이렇게 위에 내가 선언한지 모르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커맨드 S 저장. 자, 에러가 발생했죠. 그죠? 자, 어떤 부분이냐? 여기 또 바로 나오네. BBB는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BBB가 중복이 되었다. 한 번 더 선언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ns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BBB를 해결하고 나면은 const도 똑같이 뜹니다. 중복되어 선언되었다. CCC가. 즉,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2005년도 이전에는 변수 선언할 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는 변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하고 변수 선언한 다음에 값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바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전역적인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엄청 많습니다. 사용자가 잘못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변수가 위에 선언되어 있는데 또 변수 선언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어인 let과 const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개발자의 편의성을 더 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했을 때 재할당 여부. 바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선언했을 때 AA, 바로 선언했던 것은 되지만은 let이나 const는 재선언할 수도 없는 명령어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const는 값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지정했으면은 그 값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 변수를 재지정할 수도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less은 함수 내에서, 즉 블록 내에서는 얼마든지 블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블록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죠? 재지정하는 것도 재선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걸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주석 처리, 이거 안 된다, 주석, 그죠? 자, 저장 BBB 똑같이 나왔겠죠? BBB 이렇게도 쓰면 안 됩니다. 재선언할 수 없다, 주석, 저장, 커맨드-S. 자, 그러면 일단은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됐다는 거죠. 그죠? 자, const 재할당 불가능하다. 위에서 선언하면 끝, 값을 선언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let과 const는 같은 블록 내에서 재선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자, 여기는 on rate입니다. 그죠? 자, 반은 어차피 상관없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AAA는 100이다. 자, 여기서 on show let AAA도 100이다. 자,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블럭, 다른 블럭을 쓰고 있죠. 그죠? 블럭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블럭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대신에 여기 onshow라는 같은 블럭에서는 let AAA equal 200 이런 식으로 또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주석 처리. 자, 저장. 자, 이와 같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블럭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변수, 그죠? AA, BBB, CCC 이와 같은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말합니다. 들어가는 값들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넘버, 숫자형이 있습니다. 숫자형. 차례대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형.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 우리는 숫자를 이용하여 사칙 연산이죠. 그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숫자를 변수라는 곳에 담는 방법, 그러니까 기억시키는 방법은 이와 같이 변수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숫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위 코드는 number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1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코드이다. 그죠? 자, num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기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num이라는 단어는 인식되지 않는 명령어이지만 우리가 num이라는 변수를 생성함으로써 인식 가능한 단어로 바뀌었고 해당 단어가 의미하는 값은, 즉 변수죠. 그죠? 변수가 의미하는 값은 1이 되었다. 자, 숫자 연산하기. 모든 숫자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값, 그죠? 나머지 값 구하는 거. 나머지 값 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 자, 해석을 하면 넘버 2 NUM2는 NUM 아직 선언이 안 됐네요. 그죠? 자, NUM equal 1 여기까지죠. 그죠? 자, 위에 있는 NUM 변수 요겁니다. 그죠? 요거에 곱하기 2를 해서 그 값을 최종적으로 NUM2에 넣어라.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1이니까 NUM이 1이니까 2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2가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죠? 자, 리마인더 1이라는 변수를 두고 30 나누기 4 값의 나머지를 구할 때 이걸 씁니다. 자, 요거는 문법적인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를 구할 때, 그죠? 30을 일단 4로 나누면은, 38, 47, 28이 되겠죠. 그죠? 47, 28에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출력.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콘솔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나머지 2가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다음은 나머지 100을 5로 나누었을 때, 그죠? 자, 나머지 당연히 제로가 나오겠죠. 100을 5로 나누고 그 값을 리마인더 2에 넣어라. 그죠? 이걸 화면에 출력하고 콘솔 창에 출력하고 자, 저장.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0이 출력됐죠. 그죠? 자, 다음 위코드에서 사용한 요거 기호는 모듈 오퍼레이터로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는 연산 기호 연산자이다. 나머지 값을 구할 때는 이걸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산의 우선순위. 이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죠? 수학에서 배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곱하기와 나누기가 더하기와 빼기보다 우선시 된다. 그죠? 자,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부등호를 이용하여 숫자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다. 자, 크다 작다 표현할 때는 요거 쉽게 기억하는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부등호가 이퀄이 먼저 오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랭귀지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같다 할 때는 뒤에 나오네요. 그죠? 이퀄이 뒤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결과는 true, false로 나옵니다. true, false. 참과 거짓으로 판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 자,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자, 3은 7보다 크다 라는 값 결과를 리절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콘솔 창에 찍어줘. 이렇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저장. 자, 결과가 거짓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죠? 자, 요 비교에 의한 참 거짓이 여기에 저장이 된 후 그걸 출력하게 됩니다. 자, 비교 부분. 그죠? 자, 요거 부분 복사해서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ult 2. 3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이죠. 참이죠. 그죠? 참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저장. 그죠? 참이 출력됐습니다. 자, 같은 수 판별. 자, 같은 수 판별. 보통 보면은 같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에서 앞의 수와 뒤의 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자, 이 부분 잠깐 보십시오. 자, 앞의 수 100과 100 같으냐. 자, 이거보다 변수를 써봅시다. 자, 수 1은 100이고 수 2는 수 2도 100이다. 자, 비교할 때 if문을 쓰는데 if문 나중에 배울게요. 수 1하고 비교를 합니다. 수 2하고 자, 같습니까 할 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두 개를 씁니다. 그죠? 같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앞에 수와 뒤에 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 판별할 때 두 개를 쓰는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치 연산자라고 해서 두 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 개를 씁니다. 하나 더 씁니다. 세 개. 그래서 이걸 일치 연산자라고 합니다. 세 개를 써서 일치 연산자를 이용하여 같은 수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1, 2라는 변수를 썼네요. 그죠? 자, 콘솔 명령에 의해서 자, 이 부분은 일단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은 커맨드 슬래시. 자, 이렇게 했습니다. 1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변수의 값과 2라는 변수의 값이 세 개를 일치 연산자 세 개를 썼습니다. 그죠? 같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같죠. true가 발생이 될 겁니다. 저장. 자, 이와 같이 저장 true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 여기 보면 같지 않다가 나오네요. 동등 연산자. 자, 두 개가 있는 것은 동등 연산자, 세 개는 일치 연산자.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건데 기억하셔도 되고, 이제 두 개와 세 개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무튼 동등, 그러니까 같으냐 비교할 때 두 개짜리도 쓰긴 씁니다. 그걸 동등 연산자나 같지 않다라는 것을 검사할 때는 not equal을 씁니다. not equal. 자, 요거 두 개 대신에 항상 일치 연산자 3개, 그 다음에 요거 not equal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같으냐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같지 않으냐 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죠?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저장. 자, 이렇게 요걸 사용하자. 습관적으로 요걸 사용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시키기.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은 1입니다. 자, 이 숫자 데이터인데, 그죠? 이거를 1을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자, A는 무슨 값이냐? 현재 A 값, 이렇게 합니다. 현재 I 값에 1을 더한 값이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게 현재 A 값이죠. 그죠? 자, equal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equal 기준으로 해서, 현재 A 값에 1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이라는 값을 대입해 주고 있다. 그죠? 여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의 값을, 그죠? 오른쪽의 값은 이겁니다. 현재 A 값은 1, 거기에다 1을 더한 값 2가 되겠죠. 그죠? 2의 값을 equal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변수에 대입을 해라. 왼쪽 변수에 대입을 하고 있다. 자, 오른쪽 값을 먼저 연산하게 되는데, 오른쪽의 값은 1 플러스 1, 결국 2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 뒤 오른쪽의 변수 A에 2라는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변수입니다. 그죠? 이거 왼쪽입니다. 왼쪽의 변수 A에 2라는 값이 대입된다. 자, 이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A 플러스 equal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걸 풀었으면 뭐냐면은 A는 A 플러스 1이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완전히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띄워나면 붙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는 a 플러스 2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a는 현재 a 값에다가 1을 빼서 집어넣어라.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이거 띄우나 안 띄우나 똑같습니다. 자, 뭐 3 여기처럼 이러면은 a는 a 현재 a 값에다가 3을 곱해서 대입해라.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나누기 이꼴 2. 이제 해석 가능하겠죠, 그죠? a는 a 나누기 2 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식이 있는데 그냥 a 뿔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 또한 뭐냐면은 요거랑 같은 뜻입니다. 현재 a에다가 a 값을 더해라. 1 더해랍니다. 1. 이거는 2 더할 수가 없고 1만 더하는 거. 1씩 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1씩 뺄 때도 이렇게 쓰죠. 요거는 a는 a-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줄여서. 요 표현식들은 제법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a라는 변수의 값을 1만큼씩만 증가시키고 혹은 감소시킬 때는 요걸 많이 쓴다. 짧게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유효하지 않은 숫자 연산. 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통 0이 들어갈 때 그죠? not a number. 그러니까 숫자도 뭐도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특수한 값이다. 유효하지 않은 숫자 연산을 실행했을 때 생성되곤 한다. 자, 0을 0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번 찍어 보십시오. 시간 될 때. 자, 이런 연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어떤 값이 non인지 판별하고 싶다면은 is none 이라는 함수를 쓴다. is none. 이게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숫자이냐? a는 3이라고 이게 3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false가 나옵니다. 의미 있어. 3이라는 수는 의미 있어.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무한대 표현. 자, 10을 0으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무한대 표현은 요게 나옵니다. 그냥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나오면은 무한대 표현이구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0으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숫자 판별하기.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타입 가로 열고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타입 오브. 자, 이 연산자는 어떤 종류의 값인지 판단할 때 사용한다. 자, 이거 살짝 복사해서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type of 42. 42라는 것은 뭔데? 타입이 뭔데? 번호다. 숫자다. 숫자형이다. 자, 인용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링 문자열이다. 그 다음에 true, false는 이거죠. 불런이다. 논리형이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뭔데? 알 수가 없다.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타입 오브를 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숫자형 데이터, 변수에다가 각종 숫자 값을 넣고, 그죠?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스트링형입니다. 문자형. 스트링 타입은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나는데 사용한다. 텍스트, 그죠? 한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자, 당연히 이거는 type of 3 이랬기 때문에, 자, type of 3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값이 항상, 결과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 A에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넘버라는 이런 스트링, 즉, 문자열이 넘어갑니다. 자, 저장해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라는 것이 넘어갔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따옴표로 감춰져 있는 넘버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텍스트입니다. 그죠?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은 텍스트라는 거. 이러한 텍스트들을 문자열 혹은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자, 문자열도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연산이라는 자체가 문자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없애고, 문자 안에 있는 어떤 글자를 없애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문자열 붙이기. 자, 숫자들을 더할 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문자열을 붙일 수가 있다. 자, S1이라는 변수와 S2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something else라는 것을 사용하네요. 그죠? 자, 이때 S1 플러스 S2 이랬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된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산할 때는 더하기는 문자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은, 자, S1과, 그죠? S2는 문자열입니다. 따옴표로 사용되어진 문자열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라 했더니 리저트 결과 값이 붙여서 나옵니다. 자, 저장.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이 붙여서 나오죠. 이때 또 알아두실 거는 공백도 문자열에 포함이 됩니다. 공백이라는 것도. 즉, 다음표 안에 만약에 이렇게 한 칸 띄웠다. 그죠? 한 칸 띄웠으면은 something 뒤에 공백까지 문자열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칸 띄웠으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띄웠어도 다 문자열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리저트 결과에서 요 something 뒤에 이 공백까지 포함돼서, 그죠? else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네 칸이 띄워져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비교. 자, 문자열은 아래와 같이 같고 다름을 비교할 수가 있다. 자, S1 똑같이 ABC, S2 똑같이 ABC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똑같이 ABC. S1과 S2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절트는 항상 이퀄을 중심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퀄 중심으로 잡으시고, 왼쪽에 있는 것이 연산되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산되어서 이퀄을 왼쪽에 변수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이 부분을 보면은 S1과 S2 이거는 전에 배웠죠. 그죠? 완전한 일치를 확인할 때, 그죠? 자, S1과 S2가 똑같으냐 같은지, S1과 S2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참인자 거짓인가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결과 값을 집어넣어라. 당연히
참이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저장. 자, 이와 같이 참이 출력돼서 나오죠. 그죠? 자, 다음으로 자, 이 부분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공백이 들어갔네요. 그죠? 자, UF 문자열 끝자리에 공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 자, result 2를 만들고, 자, 마찬가지로 equal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S3와 S4가 같지 않습니까? 이건 같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다른가를 물어봅니다. 자, S3와 S4와 다릅니까? 물어봅니다. 다르죠. 그죠? 문자열이 S3 같은 경우 문자열의 끝에 공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다르다 하고 true를 출력해 줄 겁니다. 자, 저장. 자, 마찬가지로 true 참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 자, 문자열의 길이. 자, 문자의 길이를 확인할 때는 .length라는 요거 있죠. 그죠? 이 녀석을 사용하여 모든 문자열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같이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하고 string str1은 abc 그러니까 abc 세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길이는 3이 될 겁니다. 자, 출력하세요. str1.length 그죠? 자, 요걸 사용한다. .length 그죠? 당연히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건 str2는 공백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백도 다 문자열에 취급된다고 했죠. 그죠? 당연히 이 녀석도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자열을 바로 쓰고 그죠? 바로 쓰고 뒤에다가 점 찍고 length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length 하니까 이 전체의 길이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자리 3개에 8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length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인덱스. 자, 문자열 종류의 값들은 인덱스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인덱스라는 정보는 위치 순서를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A, B, C, D, E, F까지가 있는데 이 문자열을 예로 들 경우 A, B, C, D, E, F라는 문자열은 A 하나씩 B, C, D, E, F 순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인덱스이다.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항상 배열 부분은 0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str 변수를 만들고 a, b, c, d, e, f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str. 자, 이 변수의 0번째의 값은 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a가 0이 되고 b가 1이 되고 c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죠? 자, 대신에 이렇게 배열 형태로 가로 열고 닫고 대괄호로 열고 닫고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str 변수를 쓰시고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덱스 번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0번째니까 당연히 A가 출력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이거 변수 바로 썼습니다. 그죠? 상수 바로 썼습니다. 그죠? CDE라는 이 상수 값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그런데 0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0, 1, 2. 당연히 2라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러니까 A와 E가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 외에 이와 같이 뭐 우리가 배웠던 length 이거 외에 문자열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서드라고 합니다. 문자열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 즉 여기 보면 repeat라는 것도 있고, 그죠? include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start with, 그 다음에 end with, index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문자열을 컨트롤 다룰 때 이런 메서드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쭉 찍어 보면서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뭐 스프리트는 뭐 특별할 때 슬라이스나 스프리트는 특별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자, 어디까지죠? 우리가 AE까지 여기까지, 그죠? 자, 6을 반복해라 3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을 3번 반복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죠? 포함 여부. 자, 이 부분이네, 그죠? 자, 포함되어 있다 하고 true를 출력하네요, 그죠? 시작 여부. 자, 이 문자열에서, 그죠? what 이걸로 시작하느냐? 시작을 하네요, 그죠? true 참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끝 부분은 체크하네, 그죠? 이 부분. 끝 여부. 당연히 이것도 true가 나왔겠네요, 그죠? true. 몇 번째부터 위치하느냐? 자, index of 요 문자열 내에서 몇 번째부터 출발하느냐? 몇 번째에 위치해 있느냐? 중요한 거는 시작은 0부터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겠네, 그죠?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다시 I 어디 갔습니까? 0, 1, 2, 3이네요, 그죠? 공백도 있으니까, 그죠? 3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면은 뭐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이 외에 문자열 메서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찾으시든지 뭐 인터넷에서 찾으시든지 필요할 때 그때 문자열에 관련된 메서드를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